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기존 계약 물량인 요소 18,700톤을 들여오기를 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 여지는 아직도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긴급하게 확보한 물량과 또 재고는 중국서 확보한 물량 외에도 베트남 요소 물량 5,200톤, 그리고 호주산 요소수 수입 물량 27,000리터, 또 현장 점검을 통해서 파악된 이 국내 보유 물량 1,561만 리터, 또 군 부대 예비분 20만 리터, 이 정도입니다. 일단 2달 반 정도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정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까지만, 그리고 이 화물,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전국의 주유소에서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야말로 급하게 대란으로 이어지는 사태는 막았습니다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한시적 진화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요소 18,700톤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중국과 계약한 물량입니다. 이 가운데 차량용 요소는 300톤인데 이 300톤이 일단 18일 중국 현지에서 한국행 배에 실릴 예정입니다. 아직 들어온 건 아닙니다. 이 물량은 지난달 15일 중국의 수출 규제 이후에 처음 반입되는 물량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도 중국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만은 또 언제 실릴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나머지 계약 물량도 또 수출 검사 신청부터 완료까지 한 2주가 걸리게 되는데 이 기간 또한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측 사정에 따라서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이미 계약한 물량 외에 앞으로도 이제 중국에서 요소를 과거에 같이 도입해 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중국이 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가지고 이 자국 내 석탄 수요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소를 생산하는데 절대적인 석탄을 이 한국 등에 수출하기 위해서 석탄을 활용해서 요소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97.6%, 한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맘만 먹으면 제2의 요소수 대란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이상 중국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통째로 맡기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요소수 파동을 보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정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서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자화자찬일 뿐입니다. 특히 이번 요소수 대란은 인도에 대응하고 대비를 해보면 과연 정부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로 인해 가지고 중국 내 석탄 수급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발빠른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미 지난 9월 중국으로부터 요소 82만여 톤을 수입을 했습니다. 중국의 9월 요소 수출 물량이 모두 109만 톤이거든요. 인도가 대규모로 요소를 수입하면서 중국의 9월 수출 물량은 전월 대비 무려 317.8%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 인도의 요소 수입은 10월에도 이어졌습니다. 아직까지 10월분 물량이 공식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80만 톤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을 인도가 수입해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량을 대폭 늘린 이유는 석탄과 천연가스 같은 이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이상지구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가 발빠르게 중국산 요소를 수입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이미 한 달 여전히 지난 10월 11일
중국이 수출 검사를 빌미로 요소 수출을 제한한다고 통보했을 때 이 주중 한국 대사관은 통상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판을 했었습니다. 중국이 왜 이 요소수 수출을 제한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능한 판단을 한 거죠. 여기에 코트라도 10월 초에 중국 정부의 요소수 수출 제한 움직임을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걸 보고한 뒤가 20일 뒤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지난 10월 18일에도 홍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 요소수 부족 관련 문제의식이 공유됐습니다만은 회의 안건에는 포함시키지도 않을 정도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지난 2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처음 열기 전까지 이 요소수 문제를 어느 부처에서 대응해야 되는지 책임 소재도 불분명했습니다. 이 산업부하고 환경부가 서로 상대방 부처의 일이라고 떠넘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요소수 사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했을 리가 없죠. 심지어 청와대에서는 요소수 사태가 불거졌을 때 그저 요소 비료 정도로만 알았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고요. 외교부 당국자도 정부 전체 차원에서는 요소수 수급 리스크 우려를 몰랐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이니까 뭐 더 이상 유구무원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정부가 중국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과대 포장한 망상 정도로 중국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2019년에 일본의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로 반도체 산업이 휘청일 만큼 큰 위기를 겪었을 때 일본에 대해 가졌던 경각심과 대응 정치하고는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그 당시 사태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때 일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 대응책을 세웠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선의로만 해석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오다가 이번에 호되게 당한 셈이 됐습니다. 우리 신문은 이 요소수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점이 지난 8일에 중국 의존했던 요소수 대란 제2의 경제보복 가능성은 이런 제목의 정세 분석을 통해서 중국발 요소 사태가 또 다른 경제보복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충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다들 중국의 무역 절차 문제만 언급하고 있을 때 우리 신문은 중국의 당국자가 한 말 가운데 요소의 수출량을 적절히 제한하고 있다. 이 말이 아주 귀에 거슬린다. 그러면서 바로 의도적으로 한국에 대한 요소 수출량을 제한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희토류를 무기한 바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정도였던 값싸고 흔했던 이 올려있던 요소수를 중국이 의외의 한국 길들이기 무기로 꺼내들면서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라. 이렇게 충고를 했던 겁니다. 우리 신문이 그렇게 지적했던 것은 정확한 중국의 의도 파악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의 11월 8일자 기사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은 1125회차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요소수 파동을 겪으면서 중국이 보여준 행태는 불행하게도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물량 조절을 했다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본질이 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겁니다. 이번 기회에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실체를 분명히 알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제2, 제3의 요소 파동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교훈을 얻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서 중국은 수출을 통제했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출 전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은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때 한국 배치를 할 때 경제 보복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중국 당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보복 조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점을
외교부 당국자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교부가 파악한 내용도 뒤집어 보면 이번 요소 사태는 중국이 사실상 요소 수출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는 사태의 본질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중국 옹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외교부가 중국에 대해 저런 자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중국에 된통당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외교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중국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들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9일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한국은 요소수 원재료의 97.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의 수출이 언제 재개될지는 미정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기사를 쭉 읽어보면 아주 거만한 자세로 한국이 당하고 있는 이 위기를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 매체인데요. 런민수 시인은 한술 더 떠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요소수 공급 위기를 통해서 한국이나 미국 모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지위를 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항한다 그러면 반드시 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요소수 부족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무감각과 또 위기관리 능력 부족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고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비축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도 원인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요소수 사태의 본질을 중국 스스로 제대로 지적을 해준 거고요. 더불어서 중국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설파한 기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형 인터넷 뉴스 포털인 텅신왕의 보도는 더 노골적입니다. 텅신왕은 요소수 대란이 발생한 한국은 중국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이 하는 행동에 따라 다음 수순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요소 사태는 분명히 한국을 길들이기 위한 외교 카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이번 요소 사태를 통해서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뭘 원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생각 말라는 거죠. 요소수에 대해서 고무줄 통관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엿먹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한다 할지라도 미국 따라가지 말고 중국의 줄을 서라 이런 의미나 진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말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목줄을 내주지 않으려면 호주와 일본을 배워야 됩니다. 호주가 중국의 무역 보복에 어떻게 대항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무릎 꿇고 호주에게 거꾸로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언급하기는 싫지만 일본은 또 어떻게 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일본은 2012년 센카쿠 사태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한 후에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 대중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국에 휘둘리지 않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드 보복을 당하고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어차피 세계는 미국과 중국 간에 공급망 패권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 안 해도 우리의 경제판을 완전히 새롭게 짜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이라도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이 3,941개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중국에 의존적인 실리콘 같은 1,850개 품목에 대해서 대책을 곧바로 세워야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중국을 넘어서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도 흔들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요소 사태가 우리에게 바로 이 점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YTN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